보르도 보자르에서 석사 1학년을 갓 마친 미유입니다. 해외로 유학 생활을 하려면 어디든지 간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왔는데 우리 누릴 거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보자르에서 유학 와서 100% 뽕 뽑을 수 있는 팁들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고 실천만 정말 할 수 있다면 프랑스로 유학을 오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적응하기도 바쁘고 막 프랑스어도 막 너무 들리고 지쳐요. 그래서 다른 거 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정말 현실이에요. 그때부터가 정말 시작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학교에. 근데 만나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거든요. 계속 이분들과 뭔가 교류를 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들기셔야 돼요. 다른 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규칙적으로 교수님들과의 형대부, 즉 면담을 잡게 되는데 그 면담에서 뭔가 작업의 발전 방향이나 작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면담을 위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해진 면담 말고도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문을 두들기셔야 돼요. 계속 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작업과 시야를 더 넓히셔야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런 걸 되게 잘 정리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아뜰리에로 바로 가셔서 독립적으로 선택해서 행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그 사이에 교수님들과의 어떤 컨택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질 않으면 정말 그 누구도 나를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 대학 교수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교수님들은 대부분 자기가 먼저 다가오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입니다. 친절하게.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내줄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고 막 면담을 잡아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것만 또 주어진 것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궁금한 걸 빨리 찾아보고 또 보여줄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 내가 어떤 작업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세라믹 작업을 했다 이러면 세라믹 교수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전담 교수님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교수님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움직인다면. 그거를 좀 잘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교수님들마다 각 주 종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집어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건 뭔가 처음 들어갈 때 보면 애들이 그냥 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놀기만 하는 것 같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러니까 마지막 약간 발표회 전시회 이런 게 마지막 가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 다 했어요. 진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만 가만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뭐 하지? 뭐 하지?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계속 내가 관심 있는 걸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참석하기. 다른 말로 하자면 이벤트를 놓치지 않기입니다. 이게 약간 첫 번째 이야기랑도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또 저 스스로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거든요. 보자르에 처음 들어가면 다른 보자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혹은 학교 내에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하는 이벤트 그런 것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수업 지도나 이벤트들 크고 작은 것들이 되게 많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또 학교 안에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좀 도시 전체로 보잖아요. 그러면 도시 전체에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있는 지역이 보르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보르도 도서관에는 작가나 사진작가들의 컨퍼런스들이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진작가와의 만남 이런 이벤트가 또 있더라고요. 컨퍼런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종 보시면 좋은데 이게 자주 보기가 어렵잖아요. 잘 까먹고. 그런데 이제 그 도서관이나 미술관의 큰 도서관 미술관이라 사이트들은 뉴스레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받으면은 이벤트가 있으면 저한테 바로 메일이 와서 알림이 와서 제가 또 갈지 안 갈지를 바로 확인하고 이제 갈 수 있더라고요. 또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죠. 그럼 이제 작가의 전시회가 처음 시작을 하기 전에 베아니사라고 해서 이제 오프닝 행사 같은 걸 열어요. 그럼 오프닝 행사에는 이제 뭔가 와인이나 뭐 비스킷, 과일 이런 것들을 좀 놔두고 이제 작가님과 그리고 그걸 축하하러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정말 그게 네트워킹의 장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네트워킹에 관심이 없고 뭔가 그렇게 막 열정적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되게 많은 사람이 와요, 그날에는. 그래서 사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방어 능력을 키우기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수많은 피드백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피드백에 굉장히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를 좀 경계하셔야 돼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의견이 일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작업에 한해서는. 실제로 저는 1학년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교수님 말이라면 모두 다 이유가 있고 내가 그들의 관점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교수니까. 내가 배워야 되는 학생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뭔가 자기 작업에 확신이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 어떠한 반박을 줘도 자기가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을 좀 설명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당시에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 교수님의 반박을 다시 반박하기. 그리고 뭔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자신이 얘기하는 그 타당성 중에는 어떠한 뭔가 거창한 이유가 뒤에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 내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거야.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이유가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이유 자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자체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가든 아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든 아니 어떤 팀을 만나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그 타인을 설득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작업이고 나의 작품이고 나의 아이디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잘 발전해 갈 수 있는지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라는 아예 새로운 나라에 온 만큼 뭔가 이런 자기 피력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저도 막 잘은 하지 못하는데 좀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프랑스 부자라서 100% 뽕뽑기 팁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또 다른 팁들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